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멍멍이 맛입니다. 오늘은 둔촌주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라는 새로운 아파트 이름이 있는데 아직까진 다들 입이랑 귀에 잘 안 익으시죠?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새로운 단지 이름 대신 이 둔촌주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새 커뮤니티 보면요, 정말 둔촌주공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비싸네 마네 이야기서부터 인근 단지 시세와 분양가 비교하면서 청약 자체를 넣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청약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둔촌주공 관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한 가지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둔촌주공 분양에 대한 나의 자금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대출 풀로 땡겨서 청약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못 먹어도 고라고 하면서 그냥 둔촌주공이니 청약 넣을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함부로 청약 넣었다가 이 계약금을 날리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난에 인생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둔촌주공 분양가가 대공개되었습니다. 이 책정된 분양가는 이 3.3제곱미터 한 평당 3,829만원 내외 이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숫자에서 타입이랑 층별로 이 평당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될 예정이에요. 자, 대략적인 예상으로 봤을 때 각 평면별로 이 분양가를 제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49제곱미터 22평이라고 부르는 평형 같은 경우에 거실에다가 룸이 이제 두 개가 딸려 있는 그런 평형이에요. 그래서 중층 기준으로 해서 대략 8억 4,2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59제곱미터인 25평은 거실과 3룸 그리고 화장실 2개 해서 중층 기준으로 해서 9억 5천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평수죠. 이 중층 기준으로 해서 대략 13억 2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분양가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4평 분양가 13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금 10%인 현금 1억 4천만 있으면 나중에 잔금 때 풀대출 받거나 전세입자 받으면 나도 둔촌주공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근데 저는 이런 막무가내식 계획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4평은 일단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기준은 9억 정도, 9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12억 이하 분양가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걸로 규제를 완화를 해줬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둔촌주공 34평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12억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 납입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현금을 마련을 해 두셨다가 그 기간 내에 계속 완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둔촌주공은 입주 시기 때 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하는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입주자들에게 이제 실거주 의무라는 것을 부여를 해요. 즉 입주 시기가 될 때 남에게 전세를 줄 수 없고 내가 자력으로 잔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해야지만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규정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이 항목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둔촌주공도 잔금 때 전세 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법안이 국회에서 내년에 통과될지도 미지수고 이 규제 완화 이전에 그 분양했었던 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미정인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전세는 못 주고 내가 자력으로 잔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위험함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보수적으로 좀 들여다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분양가에 있는 액면가 그대로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기존 가용한 현금에 대해 예적금 시 받을 수 있는 이 금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입주 때까지 이 분양가만큼에 대한 투자적 기회비용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게다가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시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무조건적인 옵션이고, 시스템 에어컨 방에 한 대씩 대략 4대 설치하는 거는 요새 분들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에 이제 아트월이라든지 중문이라든지 빌트인 가전이라든지 이래저래 옵션 비용 계산을 해 보시면은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세금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다 분양가 자체가 액면가 그대로 높다 보니까 거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 취득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취득세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 같은 것들도 좀 여유롭게 예산을 잡아서 포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제가 둔촌주공 25평과 34평의 총 투자비용, 기간별 이 최소 마련 금액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둔촌주공의 입주 시기는 대략 2025년 1월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첨일부터 이제 정해진 이 정당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총 분양가의 20% 정도인 약 1억 9천만 원의 이 계약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계약금 20%로 이렇게 잡았냐면은, 이 둔촌주공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자금 사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 7천억 원 상당의 이 PF 대출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PF 대출 상환 만료일이 내년 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PF 대출 상환을 위해서 수분양자에게 이제 계약금을 최대한 받아야 할 거다라고 해서 사실상 10%보다는 20%가 될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로 발코니 확장비라든지 각종 옵션에 대한 계약금을 포함한 성금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여유롭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에 이 청약을 넣는 그 순간에 내가 현금이 한 2억 정도는 좀 가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중도금 납부 60%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2년 남았으니까 대략 중도금 1회차당 3개월의 시간을 준다고 하면요, 2023년 3월서부터 이 9,500만 원이라는 중도금을 3개월 단위로 6번에 나눠 가지고 완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입주 기간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기간에 한 반년 전까지는 중도금을 모두 완납하신 상태에서 다가올 2025년 1월이 되면요, 이때는 이제 입주 기간에 잔금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잔금도 20%에 해당되는 1억 9천을 그때 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했던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지 각종 옵션에 대한 잔금을 같이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25평 9억 5천 분양가 플러스 이 옵션 가액을 포함시킨 이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등기비용 같은 것들도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알파로 이 중도금 6회차를 전액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 중도금 후불이자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잔금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년 동안 대략 약 4천만 원 정도가 발생되더라고요. 이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25평 같은 경우에 중도금 완납 시 입주 전까지 약 7억 6,5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잔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잔금까지 다 치렀을 때 총 발생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냐, 중도금을 내가 대출을 안 받고 완납했을 때 약 10억
1,500만 원 정도의 25평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도금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중도금 이자 후불이자 약 4천만 원을 더 더한 금액이 최종 총 취득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 10억 5천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5평은 이렇고요. 34평도 25평이랑 마찬가지니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계약기간 내 분양가 13억 2천만 원의 20%에 해당되는 2억 6천4백만 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25평이랑 똑같습니다. 발코니와 옵션, 각종 옵션에 대한 성금 약 500만 원을 더해서 대략 계약기간 동안에 2억 7천의 현금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중도금 납부도 3개월 기간에 걸쳐서 각각 1회차당 1억 3,200만 원의 중도금을 6개월 동안 완납을 하셔야 됩니다. 34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간에 맞춰서 만기일에 맞춰서 이렇게 현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입주 기간에는 총 분양가의 20% 정도인 2억 6천을 현금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발코니랑 각종 옵션 잔금 2천만 원. 자, 그리고 34평 분양가와 각종 옵션 비용에 합산한 그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기 비용 약 5천만 원을 더해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완납 시 완납할 수밖에 없죠.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중도금 완납 시 입주 전까지 현금 10억 6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잔금까지 다 납부하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총 들인 비용은 13억 9,500만 원, 대략 1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평은 10억 5천, 그리고 34평은 14억이라는 비용까지는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입주권이랑 분양권 잔금 시기를 여러 번 겪어봐서 이게 얼마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타이트한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하게 들어가야 할 돈이 진짜 많거든요. 예기치 못한 짤짤이들이 진짜 많다고나 할까요? 대략 분양가의 10% 정도는 이제 더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청약에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꼭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다른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둔촌주공 분양가 34평 기준으로 해서 13억 2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보면 돈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또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 시세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잠실 S34평은 이제 중층 이상 호가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가 지금 현재 19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올림픽 선수촌 34평은 중층 이상 호가 똑같이 19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헬리오시티 34평은 17억에 나와 있고, 같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은 30평 호가 중층 이상이 1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둔촌주공 분양가보다 확실히 이제 인근 아파트의 그 시세가 아직까지는 높긴 해요. 앞으로 이제 집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향방을 알 수 없는 단계라 그냥 현재만 놓고 비교하면 대략 3억에서 5억 정도의 안전마진은 있어 보입니다. 자, 저는 이 분양가가 비싸도 이 둔촌주공 정도라면 그냥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1번 분양 청약받는 약 5천명의 사람들을 든든한 운명 공동체 삼아서 그냥 뭐 질러보는 거죠. 나중에 손해 난다고 해도 나 말고 5천명이 함께 하니까 뭐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게 좀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더 상급지 욕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 이상은 이 둔촌주공 정도면 정말 일반 국민들 기준에서는 거의 정점에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입지대에서 제가 영상에서 따로 소개 안 해도 될 정도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둔촌주공 청약에 많이 고민해 보셔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